연산자 다중정의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 연산자를 재정의하는 방법,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빅3 그리고 다음 챕터가 빅5에 대한 얘기입니다. 쭉 이어질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복사 생성자하고 복사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면 또는 구조체를 정의하면은 자동으로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 자동으로 제공이 되는 대입 연산자와 복사 생성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member wise copy, member wise assignment를 해줍니다. 이게 다른 언어에서 있는 얕은 복사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얕은 복사는 객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그냥 공간 자체를 메모리 복사하는 게 얕은 복사이고, member wise copy는 멤버 변수가 5개다. 그럼 5개를 개별적으로 복사를 해줘요. 이 개별적으로 복사하는 게 어떤 얕은 복사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원심 타입일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요. 원심 타입일 경우에는. 그런데 내 멤버 변수 중에 객체 타입이 있다. 그러면 그 객체, 멤버 변수 객체를 그 객체에 뭘 이용해서 복사 생성자 또는 복사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멤버 와이즈 카피와 얕은 복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하고 복사 대입 연산자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복사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멤버 와이즈 카피로 충분해요. 멤버 와이즈 카피로 충분하면은 굳이 우리가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을 직접 정의해야 되냐면은 딥 카피가 필요할 때입니다. 딥 카피. 딥 카피는 그 포인터 타입의 멤버 변수 또는 참조 타입의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인터 타입이나 참조 타입을 유지한다고 항상 필요한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 필요합니다. 포인트 타입이나 참조 타입을 유지하면. 그런데 우리가 멤버 변수로는 참조 타입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참조 타입은 컨스트 같은 개념이 돼요. 한번 참조한 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멤버 변수로는 필요하면 포인터를 쓰지 참조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경우이고, 특히 포인터로 유지하는데 동적 생성된 거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제 딥 카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적 생성된 거를 유지할 때에는 소멸자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딥 카피하는 복사 생성자도 만들어줘야 되겠고, 복사 대입도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안 만들어주면은 딥 카피를 안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O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예제가 K-string이에요. 문자열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본 거죠. 그리고 이 K-string의 멤버 변수를 보면은 문자열을 이렇게 포인터 타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유지해야 되는 문자열의 공간을 동쪽으로 할당한 다음에 그 할당된 공간에 문자열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 쓰면 이제 소멸자에서 그 확보됐던 공간을, 소멸자가 어딨냐? 우리 소멸자가 안 보이죠? 여기 있네. 여기 소멸자 보면 이제 딜리트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버퍼를 딜리트할 때 if를 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if 쓴 이유는 요 버전 13에 여기에서 if 쓴 이유는
요거를 출력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를 출력해 보려고 이제 그 동작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소멸자가 언제 분열되는지 보기 위해서 한 거지, 실제 우리가 딜리트 할 때는 그 S버퍼가 널 PTR인지 아닌지를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S버퍼가 널 PTR이면 딜리트가 오동작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검사하고 딜리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멸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그 복사 생성자하고 복사 대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복사 생성자를 정의하는 것부터 살펴드리면 이게 복사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이름이 같죠. 그리고 생성자들은 반환 타입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같은 타입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같은 타입을 값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값 전달, 객체를 값 전달하면 그때 뭐가 불러져? 복사 생성자가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무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복사 생성자는 이렇게 참조로 그 똑같은 타입의 객체를 받게 되겠고, 이 인자 객체와 지금 만드는 객체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은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해요. 차이는 뭐냐면은 복사 생성은 객체를 생성할 때 불려지는 거고, 복사 대입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A 이퀄 B 하는 거니까 A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거를 B와 똑같은 상태가 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 있을 뿐 실제 내부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똑같죠. 복제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드냐? 이제 얘를 만드는 이유는 딥 카피를 해야 되는 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딥 카피를 해야 되는 애가 없으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이제 딥 카피를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초기화 목록에서 그냥 이쪽 애로 할당해 주면 돼요. 초기화 목록에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초기화 목록에서 나머지 애들은 다 처리해 주면 돼요. 이쪽에 멤버 변수가 A에 있으면 이제 인자가 아더이면 A는 아더 A, B면 아더 B, 뭐 이렇게 다 해주면 돼요. 뭐 멤버 변수가 많으면 이게 많아지겠죠. 초기화 목록을 해주고, 이제 그 신경 써야 되는 건 딥 카피를 해줘야 되는 애죠. 그럼 딥 카피는 기존에 딥 카피를 안 하면은 얘가 버퍼가 있으면 요런 모습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딥 카피를 안 하면 복제된 애도 똑같이 가리키게 될 거 아니야. 요거를 여기로 복사했으니까. 그러면 딥 카피에서 해줘야 되는 얘는 요쪽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확보하고 요 내용을 복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간을 확보하고 이제 몸체에서 복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사. 그리고 복사할 때는 뭐 포르프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메모리 카피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메모리 카피를 이제 이 C++11 이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C에 썼던 메모리 카피보다는 그냥 std 카피, 알고리즘에 선언되어 있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소스의 시작 위치, 끝 위치, 그리고 목적 위치. 이게 그 반복자 개념이거든요. 구간을 복사할 구간과 여기는 시작 구간. 그러면 실제 이 SD 카피가 올바로 동작하려면 S버퍼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사 생성자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복사 생성자.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그냥 초기화 목록에서 A, other A, B, other B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제 그 동적 생성된 이제 얘네들이 필요하니까
동적 생성, 똑같은 걸 동적 생성해주고 복제하는 게 필요하다. 복제를 뭘 해주냐에 따라서, 어떤 애에 따라서 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메모리 카피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이제 SED 카피라는 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대입을 보면 대입은 이제 오퍼레이터 이퀄로 들어가고요. 오퍼레이터 이퀄로 들어가고, 요게 요겁니다. 요게 복사 대입이에요. 그래서 복사 대입은 매개 변수가 복사 생성자와 똑같습니다. 참조로 받게 됩니다. 참조로 받아서 이 아더와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 대입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카피 앤 스왑 이디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부터 설명드리면, 첫 번째, 얘는 요 줄은 항상 들어가시면 좋을 거예요. 요건 뭐라는 거예요? 요 아더에 요거 붙인 건 뭐예요? 아더의 주소죠. 그 주소를 뭐랑 비교해요? 디스랑 비교하고 있죠. 그럼 디스랑 아더의 주소를 비교해서 같아. 그러면 A 이퀄로 A를 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A 이퀄로 A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복제하는 거 하는 거는 무의미하죠. 그래서 안 하기 위해서 요걸 합니다. 그래서 not equal면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this와 other가 다른 객체라는 거죠. 내용은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른 객체이지만. 근데 이제 우선은 주소를 통해서 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문제가 없는, 그 딥 커피할 필요가 없는 애들은 멤버 변수가 5개 있다. 6개인데 5개는 딥 커피가 필요 없이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는 애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걸 나열하면 돼요. 여기서 보면 요것만 해당되는 거죠. 사이즈 이퀄로 other.size 사이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멤버 변수 중에 원시 타입들 또는 딥 커피가 필요 없는 애들은 그냥 이퀄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딥 커피를 해야 되는 애가 있는데, 아까 복사 생성자 만들었을 때 뭐 어떻게 했어요? 초기화 목록에서 뭘 했어? 공간 확보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 데이터 복사를 했죠. 그러면 쟤하고 얘하고의 차이가 뭐만 차이 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건 왜 필요해?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아직 안 만들었어요. 처음 만드는 애니까 기존 공간을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복사 대입은 이미 만들어져서 어떤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자기가 쓰던 있던 공간은 반납해야 돼요. 반납하고 새로 확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최적화를 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할 수 있을까? 항상 저걸 반납해야 될까요? 항상 반납은 안 하고 원래 내가 쓰고 있던 공간이 기존 공간보다 대입하려는 애보다 커. 그러면 데이터만 복사해도 되죠. 데이터만 복사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최적화는 잘 안 해. 그냥 반납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야 이제 공간의 크기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늘 내가 예를 들면 문자열에서 10개 길이에 10개 있는 문자열이면 11개 공간을 쓰는 건데, 어떨 때 15개, 30개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만들다 보면. 그래서 어떤 최적화를 할 수 있어도 이제 보통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입 연산자는
A equal B equal C 요게 연속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반환 타입이 있고 반환 타입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const case string 저렇게 해요. 뭐 쟤를 그냥 이거 없이 오퍼레이터 이퀄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반환 타입을 값으로 해도 되고 참조를 해도 돼요. 둘 다 복사 생성자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면은 참조를 반환하는 게 좋고 또 참조를 반환할 때 앞에 굳이 const를 안 붙여도 돼요. 그거는 이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const는. 여러분 생각에 그 const 붙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값으로 해도 되는데 값은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어떨 때는 상황이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좋아질 때도 있으니까 참조로 반환하는 게 좋겠고 이제 반환은 이렇게 별표 this 하는 거예요. 값으로 반환할 때도 별표 this이고요. 주소로는 반환 안 해요. 주소로 반환하면 이제 동작이 안 되는 거고 참조나 값으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만드는데 동적 생성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딥 커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복사 생성자와 복사 대입 연산자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복사 생성, 복사 대입 그리고 소멸자 요거를 우리가 합쳐서 빅 3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사 생성, 복사 대입을 항상 정의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필요할 때는 꼭 정의해야지만 이제 O 동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예제에서 본 것처럼 복사 생성과 복사 대입이 그 저렴한 연산이 아니에요. 저렴한 연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게 프로그램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11부터는 그 복사 생성자가 우리가 만든 객체뿐만 아니라 임시 객체들도 똑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이 임시 객체들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은 이동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카피가 아니라 무브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 무브 개념이 추가됨으로써 빅3가 빅5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빅3를 만들어야 됐으면 똑같은 상황에서는 빅3가 아니라 빅5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빅5라는 개념이고, 그럼 이동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동 개념. 그래서 임시객체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객체들. 그래서 임시객체들이 뭐냐? 이렇게 어떤 그 변수가 유지하고 있지 않은 변수들, 얘네들도 임시객체예요. 이렇게 이제 그 함수에 전달할 때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하면 이 공간에서는 얘를 다시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임시객체예요.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쓰는 애. 근데 얘는 이제 일로 가면은 요 매개 변수에는 저장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요에서 메인에서 요 A는 이제 임시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안에 메인에서 어떤 지역 변수가 있으면 메인의 스택 함수에 메인을 위한 공간에 그 변수를 유지하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공간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컴파일러가 이걸 분석하면서 이 코드에서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면 임시 객체를 위한 공간도 그 함수 스택에 만듭니다. 그래서 이 임시 객체도 일반적인 객체하고 동일하게 그냥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봅시다. 요거는 지역 객체를 만들었죠. 그럼 이 C는 어디에 만들어져? foo색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메인에서 foo를 부르면 이 foo가 요 foo에서 만들어진 애가 반환이 돼요. 반환이 되면 이 foo가 종료가 되면은 이 메인에 얘가 반환한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객체가 A에 대입이 돼요. 그러니까 요 반환하는 객체, 걔도 뭐가 돼? 임시 객체가 돼요. 임시 객체.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A를 이렇게 값 타입으로 객체를 반환하면은 임시 객체가 됩니다. 좀 이게 어려우면은 예를 들면은 3 더하기 A 더하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8이라는 값이 필요하죠. 이 덧셈 하다 보면. 그리고 요 더하면 15죠. 근데 내가 프로그램에서 썼던 값들은 요 세 개 값이에요. 그럼 이 8이라는 값하고 15라는 값은 임시 값이에요. 임시 값. 근데 얘네는 원시 타입이니까 원시 타입인데 똑같은 거를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결과를 유지하는 어떤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객체가 임시 객체예요. 그리고 얘를 또 더해. 그러면 또 다른 또 템프 안에 템2가 생기죠. 그러면 템2가 생기고 나서 템프1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객체는 잠깐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애요. 근데 잠깐 만들어졌다 사라지는 애들도 원래 객체하고 동일하게 동작하게 되면 동일하게 이런 복사 생성과 복사 대입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new, delete, copy 이런 것들이 임시 객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이. 그거를 최적화하다는 것이 이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동이라는 개념. 자, 요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 예제. 그러면 여기에 4개의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4개의 객체. K-스윙 4개의 객체가 유지되어 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내용을 보면은 이 안에서 뭘 하고 있냐면 K-스윙이라는 새로운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이 객체의 공간 크기는 얼마만큼 크기야? 2개의 문자를 합한 거의 크기만큼을 확보한 거죠. 널 문자까지 플러스 1해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his를 먼저 복사하고 그 다음에 other를 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걔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let를 리턴해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하는 그 내부 과정을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A 플러스 B를 하죠. 그렇죠? A 플러스 B를 하면은 요 함수가 호출되죠. 그렇죠? 그럼 이 함수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 let라는 애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let라는 애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let는 반환이 됩니다. 반환이 되면은 요 공간에 temp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임시 객체가 하나 더. 그러면 A 플러스 B 하는 과정에서 객체가 총 몇 개 생성됐어요? 2개가 생성됐죠. let라는 거 하나, 함수가 끝나면서 반환되면서 하나가 더 생겼어요. 둘 다 잠깐 만들었다 사라지는
임시객체 수준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템프랑 C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몇 개가 생길까? 2개가 생기겠죠. 그럼 총 몇 개가 생겨? 총 4개가 생겨요. 그러면 그 4개가 만들어지고 그 4개가 뉴 딜리트 과정이 다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요 2개를 더해서 레트를 이렇게 만들고, 이 레트가 이제 템프가 되겠죠. 템프가 돼서 템프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랑 C를 더하게 되겠습니다. C를 더해서 애플, 바나나, 체리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또 템프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템프가 이제 F 함수의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이제 애플, 바나나, 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총 4개의 객체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사 생성자하고 복사 대입만 만들고, 이게 복사 생성자하고 복사 대입만 만든 다음에 최적화, 컴파일러 최적화를 하지 않고 실행해 보면은 총 4개의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 실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랑 얘죠. 얘랑 얘가 복사하고요. 얘 4개 말고 이제 그 무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무브는 이제 애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사 생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B 객체를 만들 때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복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분자. 그런데 이제 무브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이제 F를 가리키는 애를 무브래요. 얘는 임시객체죠. 임시객체예요. 그래서 임시객체는 무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을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공간을 이만큼 확보해야 되죠. 근데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얘가 요거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얘만 가리키도록 하고 끝내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만 하고 끝내. 그러면 얘가 소멸되겠죠. 그럼 얘가 소멸되면서 얘를 뭘 해? 딜리트를 하겠죠. 그래서 그게 딜리트 돼도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얘가 유지하고 있던 건 null ptr로 바꿔주는 거예요. null ptr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new 하는 비용이 없어졌죠. new 비용. 딜리트 하는 비용도 없고 카피하는 비용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임시객체들은 카피하는 것보다 무브해도 되는 거예요. 왜? 이 임시객체는 바로 사라지래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던 공간을 다음 사람이 쓰게끔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임시객체가 아니라 L밸류를 무브하면 어떻게 돼? 얘가 갖고 있는 거랑 얘가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 되죠. 얘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일로 무브해버리면. 근데 임시객체는 바로 어차피 삭제돼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옮기가면서 굳이 복사라는 게 아니라 무브해도 편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무브되는 게 아니라 이런 주소 같은 덩치 큰 거를 무브해야지 다른 건 무브가 대입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이동이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이동이 효과적인 애들은 이런 애들만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놓고 보면 이제
이동이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대입하려는 애 또는 복사 생성하는 애가 그 L 밸류가 아니라 임시 객체예요. 임시 객체이면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이 불러지는 게 아니라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이 대신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복사 대입이고 이동 대입은 뭘 받냐면 임시 객체를 받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임시 객체는 R 밸류예요. 임시 객체는 R 밸류이기 때문에 R 밸류 참조로 만듭니다. R 밸류 참조이고 R 밸류는 컨스트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임시 객체도 이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해요. 뭘 수정해 줘야 돼요? 얘가 갖고 있던 애를 null ptr로 바꿔줘야 됩니다. temp인데 여기 오타네. temp.sbuffer를 null ptr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비교하면은 얘는 공간 확보하고 복사했죠. 얘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복사할 때 문제가 없는 애들은 똑같이 해주고 이제 이 템프에 있는 s버퍼를 null ptr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동 대입도 이제 이쪽 애를 이쪽으로 해주고 얘의 버퍼를 null ptr로 해주시면 돼요. null ptr로.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이동 대입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요 과정을 아까는 이 과정이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는 이동 생성자하고 이동 대입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이동 대입과 이동 생성자를 만들어 넣어놨어요. 그러면 처음에 A 더하기 B를 만들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져요? 레트라는 애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죠. 레트가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레트가 반환돼서 임시객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임시객체. 근데 원래는 이 템프를 뭘로 만들어요? 원래는 이동 생성자가 없으면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제 템프를 이동 생성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템프가 아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3번에서 템프랑 C를 더하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두 번째로 레트가 만들어져요. 얘는 똑같죠. 근데 이 레트가 끝나고 나서 반환되겠죠. 그럼 두 번째 템프가 1이라 그러면 2가 만들어지는데 얘 또 어떻게 만들어? 이동 생성자로 만들어져요. 이동 생성자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템프2를 뭐 해야 돼? F에 대입해야 되죠. 예전에는 F에 템프를 대입할 때 뭐가 불러졌어? 복사 생성자가 대입했어요. 이번엔 뭐가 이루어져? 이동 대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에 비해서 요거 대신에 복사 생성이고 복사 대입, 복사 생성, 이죠. 요 세 가지를 이동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동이라는 개념은 임시객체는 얘도 똑같이 일반 객체처럼 사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최적화하자. 왜? 얘는 금방 사라지니까 얘 거를 그냥 주자.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 거 쓰라고. 그 다음에는 얘를 그 다음에 쓸 애가 있을 거예요. 템프를. 그 애는 그냥 이동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복사해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C++11이 되면 그
빅5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C+11에서 중점을 뒀던 게 이동 개념이고, 이 이동 개념을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L 밸류와 R 밸류를 구분해 가지고 R 밸류는 그 이동 생성자를 부르게끔, 또 R 밸류는 이동 대입을 부르게끔 필요해요. 구분할 게 필요하죠. L 밸류와 R 밸류를. 그래서 뭘 도입한 거예요? 이 두 개짜리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때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처럼 이제 요 두 개짜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랑 얘를 중복해 놓으면은 L 밸류를 전달한다. L 밸류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변수에 유지되어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변수에 유지된 객체는 L 밸류가 될 테고 걔를 전달할 때는 복사 생성이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수에 유지된 애가 아니라 익명 객체든 변수에 대입되지 않은 거라든 어떤 연산 과정에서 반환대가 만들어지는 어떤 객체들은 얘나 얘를 활용하는 거고, 그렇게 활용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빅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빅3가 필요한 거를 이제는 빅3가 필요하면은 빅5를 만들어줘야지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C++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은 연산자들 중에 어떤 연산자가 있냐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는 연산자가 있어요. 얘가 무슨 연산자냐면 함수 호출 연산자예요. 그래서 함수 호출 연산자도 재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호출 연산자는 다중정의를 또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매개 변수 목록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죠. 함수 호출할 때 전달하는 매개 변수의 목록은 정수 2개를 받는 게 있을 수 있고 정수 3개,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만들면 돼. 그럼 이렇게 함수 연산자를 호출하면 재정의하면 어떻게 쓰냐? A가 있어요. A 클래스에 함수 연산자를 재정의했어요. 그래서 정수 2개 받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객체 이름을 뭐처럼 쓸 수 있어요? 함수 이름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달할 수 있는 인자는 수와 목록은 뭐에서 결정돼? 요 매개 변수에 결정돼요. 얘네들을 하나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어요. 정수 2개 받는 거, 뭐 문자 하나 받는 거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함수 연산자를 보통 많이 정의하진 않아요. 많이 정의하진 않고 이렇게 함수를 재정의하는 구조체를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어요. 람다 표현식이 없었을 때. 그래서 요거를 함수 객체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정렬을. 그래서 벡터가 있는데 벡터를 정렬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정렬할 방법을 주지 않으면은 얘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줄 거예요. 근데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렬할 때 사용할 그 방법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방법을 제공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중에 배울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람다 표현식을 작성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함수 포인터 쓰는 방법이 있고 요런 애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많이 썼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얘보다는 요 방법을 더 많이 써요. 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요 방법을 더 많이 쓴다. 그래서 함수 객체, 펑터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 객체는 조금 더 일반적인 함수보다는 기능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풍부하게 만들 수 있냐? 클래스를 만들면서 클래스는 뭘 가질 수 있어요? 멤버 변수 가질 수 있죠. 그 멤버 변수를 이 함수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애예요. 그러면 얘는 A, B가 주어지면 이 A, B 중에 요 값에 가까운 애를 뭔가 찾아주는 애예요. 그런데 이 값은 만들 때마다 내가 다양한 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함수를 정의할 때 예전 같으면 얘를 어디다 줘야 돼? 인자로 같이 줘야 되죠. 근데 이제는 함수 객체를 만들면 인자로 줘야 될 거를 인자로 주지 않고 그 함수 객체에 뭘로? 멤버 변수로 유지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기존하고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거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열거형을 인자로 받는 그 연산자를 다중 정의해가지고 열거형을 처리할 때 연산자를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얘를 출력하면 얘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 한글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열거형을 사용할 때에도 연산자를 정의해가지고 쓰면은 이제 간결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